본노위는 오늘 경남 도내 지역계고 학생들의 진로를 포함한 취업 문제와 거제시 관내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국장님 나오시죠. 일자리 경제국장 김경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 문제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또 다른 어떤 분이 답변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라건대 사실은 이제 지사님께 이런 어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경남 도내 청년 실업률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 시도 같은 경우에 청년이나 이런 연령대별로 고용 통계는 분기에 그렇게 1년에 4번 정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 4분기 기준까지 발표되기 때문에 올해 2,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우리 도의 청년 실업률은 11%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10.1%가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조금 어떻습니까? 예, 한 0.9% 조금 높은 편입니다. 경남에 또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예, 최근 한 5년간 우리 도내 청년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그렇고 여성가족 청년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역의 이제 주력 산업의 위기라든지 그런 고용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제공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순유출 기준으로 볼 때 20세에서 34세 이렇게 기준을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13,000여 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2015년도에는 한 3,200명 정도 수준의 걸로 보면 최근으로 이렇게 좀 시간이 오면서 더 늘어나는 그런 좀 상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유출을 이제 막고자 도에서는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별도를 만들겠다 해서 그런 어떤 작년에 어떤 청년 정책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제가 한번 보니까 1터, 3터, 놀이터 섹터를 3섹터로 나누고 126개의 사업을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죠? 그 내용을 이렇게 내가 쭉 훑어보니까 그 사업, 그런 어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만 된다면 정말 이렇게 경남에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또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떤 정책을 보고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경남에서 청년 정책 부분을 지금까지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주로 좀 그런 쪽에서 취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 청년 특별도를 이렇게 이제 표방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 정책 추진단을 이렇게 이제 신설을 해서 일자리를 포함한 생활이란 주거 이런 청년 문제 전반에 대해 가지고 이런 청년 삶의 문제를 좀 변화시키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청년 유출이라든지 이런 수도권 집중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쪽으로 전반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실효성 부분들은 일자리 사업을 포함해서 청년 일거리 문제, 그 다음에 또 청년에 대한 이런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청년이 또 이런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사실은 청년 특별도라든지 청년 정책 추진단을 이제 해서 하는 올해가 원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효성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간 부분 이렇게 점검도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또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이런 기존의 청년 정책의 아까 3개 섹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126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평가를 하고 또 어떻게 또 실효성을 높인다든지 뭐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그 청년정책 추진단과 함께 저희 일자리 경제국 그리고 사실은 저 청년 부분은 뭐 주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부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전체의 부서의 그 업무 영역이기도 하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평가나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2019년도 세출 예산을 이렇게 보면 한 736억 정도가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예산 규모로 보면 이게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인데 어떤 이런 예산이 쓰여짐에 있어서 좀 전에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자리 위주의 어떤 그 사업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 그죠? 진짜 주거나 문화, 어떤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이렇게 많이 좀 이제 고루 이제 편성이 돼야 되겠다라고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에 저희들이 뭐 일터, 삼터, 놀이터 전체적인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5년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그 시행계획에 포함된 게 한 9,100억 정도의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나 창업이나 뭐 이런 쪽에 조금 그 집중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 그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세 개 분야에 한 1,839억 정도의 예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예산 부분들은 뭐 해마다 조금씩 이제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또 이런 수요나 사업 그 정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청년 정책에 있어서는 또 심도 있게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정작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남의 지역계고 아이들의 취업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국장님을 이렇게 앞으로 좀 모셨는데요. 2020 작년 2019년 1월 25일 날 이렇게 보면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이라 해가지고 그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방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추진 배경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은 대입 중심 지식 위주 교육 현실에서 고졸 취업을 희망하고 기술 소질을 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새로운 성장 경로를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게 그 교육에 대한 추진 배경이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대학 진학은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입시 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과잉 학력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그래서 새로운 성공 경로를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마련했고요.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과잉 학력에 따른 노동 시장의 진출, 지연 기회 비용은 연간 한 19조 원, 입시 사교육비까지 고려한다면 기회 비용은 39조 원. 문제 해결을 하면 성장 GDP가 한 1% 정도 성장한다는 게 삼성경제연구소의 어떤 그 연구 자료로도 나와 있거든요. 또 어떤 이런 문제가 과잉 학력 대졸자 취업 경쟁 심화로 인한 입직 연령 상승과 청년의 사회적 자립 시기 지연은 저출산의 문제의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의 그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 2019년 기준으로 일반 계고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제외하고요. 일반 계고 같은 경우 대학 진학률은 85.7%입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76.5%인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다른 선진국의 나라에 비해서 뭐 대학 진학률 자체가 좀 높은 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도 같은 경우에 전국 기준보다 한 9% 정도 또 이렇게 평균보다 높은 점이 있고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한 88.4%를 가장 높은 편이고 우리도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번째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그 전반적으로 수도권이나 이쪽은 뭐 대학 진학률이 좀 낮습니다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력난이나 미스매치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사실이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취업을 이제 이렇게 현장 생산 그 인력이나 기술 배양을 위해서 학교를 그렇게 특성화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최근 들어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도 대학 뭐 진학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보다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방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이 자료를 보면 방대하지 않는데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고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안에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지역계고 아이들의 어떤 취업을 위해서 만약에 기업이 그런 어떤 학생들을 취업을 했을 때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이 안에 보면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업의 어떤 뭐 금리라든지 각종 뭐 융자라든지 각종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선취업 후진학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선취업을 하고 후진학을 이렇게 하면 학비를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을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말하기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다만 어떤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고졸 취업자 지원을 범정부적 국정과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정과제 51에 이 내용들을 이제 담아서 이제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지금 현 정부에서 이런 어떤 제도를 개선하겠다 아니면은 이런 어떤 일들을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에 대한 진학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그 이런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이런 구인난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결국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취업을 하는 연령 자체가 이렇게 늦어짐에 따라서 그게 결국 뭐 이런 저출산이나 이렇게 또 전체적인 사회 문제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게 뭐 교육이나 이런 다 복잡한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전에도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쉽게 이렇게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그런 인식하에 이제 그런 뭐 제도라든지 그런 아직 뭐 정부에서도 일부 이제 고졸 이제 취업 관련한 그런 뭐 일부 입법이나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방안을 위해서 일단은 공공에서부터 조금 나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직 공무원을 지역 인재 구급 고졸 채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18년도 7.1%에서 2022년도에는 20%까지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지방직 공무원 경쟁 임용에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텐데 18년에 20%에서 2020년도에는 30%까지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내는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이제 공공기관에 어떤 고졸 그 지역구 아이들의 어떤 취업을 이렇게 목표제를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어느 할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해서 그 기관의 어떤 그 아직 평가 대상에도 어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게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 도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에 대해서 뭐 교육청과 함께 이런 산학 일체인 도제학교 운영이나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제가 질문 관련해서 좀 협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 채용 부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급히 알아보니까 그 행정안전부의 근거안에 따라가지고 우리 도의 경우에도 구급 채용 인원의 25% 이상을 이렇게 그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이렇게 고졸 졸업자나 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2명 정도를 이제 주로 뭐 기계나 전기, 토목 이런 이제 주로 특성화나 마이스터고에서 이제 졸업한 학생들을 위주로 뽑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제 10월 17일에 이제 채용 이제 시험을 실시할 예정인데 거기에도 고졸 그 예정자 15명 채용 계획은 이 비중이면 한 32% 정도 수준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목표제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향후에는 좀 더 근거안이 아닌 뭐 의무화 내지는 더 강력한 이제 이런 채용 제도가 좀 도입될 거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출자 출령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도의 출자 출령 기관 평가 경영 평가하는 가점 항목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고졸 포함해서 청년 취업 비율이 3% 이상이 되면 가점이 2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점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정부 합동 그 부처 합동 그 발표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공공기관을 포함한 우리 출자 출령 기관에서도 그런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든지 뭐 그걸 포함한 청년 채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그 질문서에서 그걸 주셨습니다만 저희 고졸 취업 관련 조례 부분을 좀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방안으로 할지 좀 고민 중인데 그 출자 출령 기관하고도 의견 수렴을 좀 했었고 다른 시도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출자 출령 기관이 이제 신규 채용을 할 때 지역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 이런 일정 비율을 채용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권고안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걸 검토를 좀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좀 취업하는데 좀 용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지교육계고 경남에 지방직 공무원 임용 현황을 최근 5년치를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11명, 9명, 9명, 14명, 10명 이렇게 레벨로 이렇게 받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뭐 4명, 3명, 3명 이렇게 뽑고요. 창원시도 이렇게 보면 2명, 2명, 1명, 3명, 2명 뭐 이렇게 뽑고 이제 군부를 보면 합천군이 좀 유일하게 매년 한 명 정도를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아마도 이게 농업직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함양군에서도 이렇게 뽑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경남도청에서는 지방직 공무원 채용이 하나도 없고 지방직 공무원 채용이 기술직 없고 그다음에 진주시가 특성화고가 5개가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채용을 지금 5년 동안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 안 하고 있는 어떤 그 시군을 보면 뭐 진주, 밀양, 통영, 하동, 거창, 함안, 어령, 고성, 산청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직 공무원 기초단체에서 지방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전에 이제 어떤 그 18개 시군과 도청과의 어떤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어떤 협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가 한 명도 없다는 말씀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 경우에는 고졸 예정자 구분 모집을 통해 가지고 아니 기술직 특성화고나 직업계고 아이들을 이 지방직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정을 해서 2019년도 12명 그리고 2020년도에 1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19년도까지니까 20년도는 내가 알 수가 없는 자료로 2019년도에도 12명이 있었고요. 그 자료는 행정부가 회비해서 자료를 의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 부분은 제가 직접 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공무원 채용 시에 이런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이런 고졸 채용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행정국과 협의해서 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 곁들여서 제가 이제 그 공공기관 채용 현황을 이렇게 5년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남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취업을 이렇게 받은 것은 극히 드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그 할당제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있는 것 때문에 그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경남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경남의 출자 출연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10개 그 진흥원까지 포함해서 10개 지금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뭐 진흥원은 최근이고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체적으로 청년 채용 부분들은 비율이 좀 고졸 고등학교 졸업생의 채용 비율은 좀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뭐 방안이 되었든 간에 그 도의 출자 출연 기관이 이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아니면 졸업 예정자를 좀 채용하는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방안을 마련되면 의원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남도에 출자 출연 기관이 14군데가 있고요. 51군데의 센터가 있습니다. 경남에 센터가 많이 있죠, 그죠? 각종 어떤 그 센터가 많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18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출자 출연 기관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센터도 아마도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 경험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 아이들 취업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 경남도의 출자 출연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18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출자 출연 기관 에서도 좀 전에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 할당이라든지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18개 시군과 아니면 출자 출연 기관 모든 걸 통틀어서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해서 취업률을 좀 높이는데 좀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자 출연 기관 그리고 또 시군의 공무원 채용 그리고 또 각종 그 도와 시군에서 설치한 센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채용 실태를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의원님께 말씀하신 그 지역 내 청년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그걸 어떻게 좀 확대할 수 있는지 그게 또 뭐 어떤 센터의 사업이나 그런 아니면 뭐 채용 규모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그 적은 경우에는 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군이나 관련 센터와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든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뭐 시행할 수 있는 대로 좀 시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도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심만 조금만 더 가지면 많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농협, 축협, 수협 어떤 그런 기관들하고도 다 그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에 그런 어떤 기관들이 있다면 강제가 아니라 협의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지역 내에 유사한 아이들을 그렇게 조금 우리 지역 내에서 있는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어쨌든 지금 특성화고 아이들, 우리 경남의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죠. 어떤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이 먼저 주도적으로 제 역할을 좀 해주셔야 그게 민간으로 조금 이렇게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간에서 먼저 좀 주도를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 조직을 포함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청년이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선도적으로 좀 이끌어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실태 파악과 함께 시군이나 관련 출자 출연 기관에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어떤 그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한번 찾아보고 최선을 좀 다해서 우리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경남에서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경남이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기를 희망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